자, 이제 41번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41번, 점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겁니다. 자, 1번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 요건, 인도가 필요하죠. 자, 여기서 임차인이 인도받아야 된다는 건 목적물, 점유를 뜻하는 겁니다. 점유. 근데 임차인이 직접 점유할 수도 있지만 간접으로 점유할 수도 있겠죠. 간접 점유하는 형태로는 임대인 갑이 있고 임차인 을이 있을 때 적법하게 전대차를 하고, 그러면 적법한 전대차니까 이 전차인 쪽에서 실제 그 주택에 거주를 하겠죠. 그러면 전차인이 인도받고 전차인의 명의로 주민등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대항력을 가지죠. 누가 대항력 가져요? 을이 가지죠. 을이.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는다. 근데 현재 을은 직접 점유하고 있다, 간접 점유하고 있다? 간접 점유죠. 얘가 직접이고 을은 간접이죠. 그러니까 간접 점유하는 방식으로도 대항력을 취득하고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맞는 말이죠. 자, 그리고 이번에 취득 시효도 마찬가지예요. 시효를 완성할 때도 직접 점유할 수도 있겠지만 간접 점유도 가능합니다. 가령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여기에 대해서 을이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하게 공연하게 점유를 10년 하다가 10년이 남았네. 남은 10년 동안에는 임대차를 해야지. 그래서 그 토지에 임차인이 들어와서 점유를 하고, 을은 이제 나머지 10년 동안에는 직접 점유가 아니라 간접 점유한다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직접 점유했었죠. 이렇게 해서 20년을 채워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죠? 직간접 점유 상관이 없다. 포함된다. 자, 3번입니다. 점유 매개 관계. 점유 매개 관계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임대차. 임대차가 가장 대표적이에요. 그 임대차에 있어서의 직접 점유자. 누구죠? 임차인이죠. 임차인. 임차인 타주 점유 맞나요? 예, 맞죠. 직접 점유자는 타주 점유자다. 자, 4번입니다. 갑이 을과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 소유권을 을 명의로 등기했습니다. 명의신탁에 의해서 지금 등기를 받은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을이라는 거죠. 그죠? 등기한 사람. 그럼 을이 신탁자예요? 수탁자예요? 수탁자죠. 수탁자 점유는 당연히 타주 점유에 해당됩니다. 자주 점유이다. 틀렸어요. 4번 정답. 자, 5번에 실제 면적이 등기된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고 있다. 자, 이렇게 인접 소유 토지를 약간 침범한 게 아니라 상당히 초과하고 있는 경우는 당연히 자주로 봐야 돼, 타주로 봐야 돼? 타주로 봐야죠, 타주. 네, 타주다. 정답 4번. 43번으로 넘어가세요. 점유보호 청구권 문제입니다. 옳은 것은 43번이에요. 점유 방해를 받은 점유자는 방해자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제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일단 방해를 받았죠. 방해받았을 때 물권적 청구권 행사돼야 안 돼요? 되죠. 그러니까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있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물권적 청구권 행사를 할 때는 침해자 고의과실,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고의과실, 요하지 않는다. 근데 방해 제거 청구 말고요. 손해배상 청구. 손해배상 청구할 때는 방해한 사람, 침해한 사람의 고의과실을 요하죠. 요한다. 그러니까 문장을 잘 뜯어서 지금 보시면요.
고의과 실이 없더라도 제거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둘 다가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아니지. 고의과 실 없더라도 제거 청구할 수는 있지만 손해배상 청구는 돼요, 안 돼요? 그거는 안 되거든, 그거는. 그러니까 뒤에 손해배상 때문에 1번 질문은 틀린 질문입니다. 2번, 점유자가 방해받을 염려가 있다. 그러면 예방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예방 청구는 함께, 및 이걸로 연결돼 있는 게 아니죠. 예방 청구는 또는으로 연결돼 있어. 또는. 예방 청구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 선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함께가 틀렸습니다. 자, 3번. 점유자가 점유 침탈을 당한 경우에 침탈자의 선의의 매수인입니다. 선의의 매수인. 얘가 바로 선의의 승계인을 말하는 거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죠. 선의의 승계인에게는 점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지금 이거 점유물 반환 청구입니다. 할 수 없다. 3번 정답. 자, 4번입니다. 점유자가 침탈을 당한 경우에 침탈자 선의의 매수인으로부터 악의로 전득한 자. 일단 선의의 매수인한테 넘어가고 나서 그 다음 사람이 악의였다는 거죠. 그때 그 악의의 승계인에게도 점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가 안 되죠? 엄폐물 법칙이잖아요. 엄폐물 법칙. 자, 5번에 같은 경우는 을이 갑을 기망했고 기망은 침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기친 자한테 점유물 반환 청구 행사할 수 없다라는 거죠, 지금. 자, 그래서 침탈처럼 보이지만 침탈이 아닌 게 있거든요. 침탈이 아니야. 침탈 아닌 거 몇 가지 있었어요? 3가지 있었죠. 첫 번째, 사기. 두 번째, 유실물 습득. 맞습니다. 이건 죽은 거다, 유실물 습득은. 그리고 3번째는 직접 점유자가 간접 점유자 의사에 반해서 점유 승계시킨 거. 임대인의 동의도 안 받고 임차인이 무단으로 전대차 해버리는 거. 요거 침탈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3가지가 나왔을 때는 침탈이 아니므로 점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를 할 수 없다로 연결돼야 됩니다.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는 점유물의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할 수 없음.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3번. 자, 이제 45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5번이요. 자, 갑소유 부동산을 을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서 취득 시효 기간이 경과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등기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일단 첫째 줄에 을이요. 20년 동안에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하게 공연하게 점유한 거 있죠. 이게 바로 시효가 완성됐다는 겁니다. 시효의 완성. 시효를 완성시켰으니까 을은 뭐를 가지게 되겠어요? 맞아요. 등기 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일단 현재 부동산 소유자가 갑인데 갑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하게 공연하게 20년 채웠다. 20년이 돼가지고 이로써 을이 시효를 완성시킨 거기 때문에 이렇게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을은 등기 청구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을이 취득하게 되는 등기 청구권은 당연히 채권적 청구권이고요. 채권적 청구권. 갑을 상대로 취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판례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자, 1번에 을로부터 목적 부동산을 병이 매수했습니다. 자, 을은 아직 소유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부동산을 병한테 팔겠다고 약속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니
병은 매수인으로서 등기 청구권을 가지죠. 근데 병이 가지는 등기 청구권은 매매를 원인으로 가지게 되는 거니까 매도인을 상대로 가지는 거죠. 그러면 병이 가지는 등기 청구권은 누구 상대로 가지는 거예요? 을 상대로. 을 상대로 가지는 거고, 을이 현재 가지고 있는 등기 청구권이 완성 당시 소유자 갑을 상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자, 그렇기 때문에 병이요 등기 청구권을 이렇게 갑을 상대로 직접 행사, 갑 상대로 직접 행사하는 건 돼야 안 돼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을한테만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병이 갑에게 등기 청구하려면은 을이 갑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등기 청구권을 대위해가지고 행사해야 되는 거죠. 요거는 가능하죠. 자, 문장 보세요. 갑에 대해서 을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대위해서 자신에게 등기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까? 틀렸죠. 어디가 틀렸죠? 그렇죠. 자신에게가 틀렸어요. 자신에게가 아니고 을에게. 대위 청구를 한다는 거는 이렇게 대위 청구를 한다는 거는 야, 네가 을한테 등기를 해줘야지. 이렇게 청구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을에게 등기해 줄 것을 청구를 하는 거예요. 을에게 등기. 을이 갑 상대로 행사하는 등기 청구권을 그저 병이 대위할 뿐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청구에 따라 을에게 등기가 격려됩니다. 그래서 병은 등기 청구권을 을한테 또 행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전시키라고. 그러니까 자신에게 때문에 틀린 거예요. 1번 정답. 자, 2번입니다. 시효 기간 중 갑이 병에게 처분했고 등기까지 마쳤다. 자, 2번 선다에서 지금 시효 기간 중이라는 것 자체가 갑이 소유자인 상태에서 을이 시효를 아직 완성시키지 못했다는 거죠. 채워나가고 있는데 여기서 병한테 먼저 팔아버렸다는 거잖아요. 병한테 소유권을 넘겼고 병이 소유자가 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을의 시효가 드디어 완성됐다. 그러면 을이 시효를 완성시켰을 그때 그 당시 소유자가 누구였다? 병이었잖아요. 그죠? 병이었죠? 자, 그래서 병을 상대로 등기 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병을 상대로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 것이다. 행사할 수 있다. 만약에 그 반대로요. 시효가 완성되고 즉 갑이 소유자였을 때 이미 갑을 상대로 등기 청구권을 취득했던 상황에서 그러고 나서 이제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었던 상황이라면은 그때는 을이 이미 취득했던 등기 청구권 상대방이 갑으로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는 병 상대로 행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없는 거. 그러니까 순서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지금 2번 지문 같은 경우는 병한테 처분된 게 먼저죠. 지금. 맞나요? 노랑 색깔, 하양 색깔? 하양 색깔이죠. 하양 색깔. 을은 병에게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근데 3번은 시효 기간이 만료되고 나서 갑이 제3자 병에게 부동산을 처분했던 거죠. 그러니까 무슨 색깔? 노란 색깔인 거죠. 시효 완성되고 나서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었거든요. 따라서 을이 병에게는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가 없다. 그렇죠? 자, 4번 같은 경우가 취득 시효에서 가장 어려운 판례입니다. 시효가 완성되고 나서 명의 신탁 해지가 돼서 신탁자한테로 명의가 되돌아갔던 사건이에요. 어떤 사건이냐면은 갑이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었고 요 상황에서 을이 시효를 완성시켰는데
그럼 이제 갑을 상대로 등기 청구권을 취득을 했다 이 말이에요. 갑을 상대로. 근데 요 상황에서요. 알고 봤더니 갑의 명의로 등기돼 있었던 거는 수탁자. 수탁자로서 등기가 되어 있었던 거고 신탁자가 따로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갑은 과거에 병하고 이미 명의 신탁을 했었다는 거죠. 이미 명의 신탁이 되어 있었던 그 부동산을 을이 시효 완성시킨 상황입니다. 자, 그러고 있다가 일단은 갑이 명의로 현재 되어 있는데 거기서 시효가 완성이 됐고 그럼 빨리 갑한테 등기를 청구했어야 되는데 명의 신탁이 해지가 돼버린 거예요. 해지. 끝내자. 명의 신탁 해지가 됐고 그래서 이제 수탁자 등기 말소시키면서 명의를 다시 신탁자한테로 되돌리니까 소유자가 이제 병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을은 갑을 상대로 취득했던 등기 청구권을 병 상대로 행사. 되는 거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지. 아까 요거하고 논리 똑같습니다. 갑을 상대로 등기 청구권 취득을 했는데 그 이후에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면 병한테는 행사를 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하고 똑같죠. 갑을 상대로 등기 청구권 취득을 했는데 소유자가 바뀌었다. 명의가 신탁자한테로 되돌아갔다. 그러면은 병에게는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 4번에서 나오고 있는 이 명의 신탁은 현재 명의 신탁 유효였던 거죠. 뭐를 보면 알 수 있나요? 명의 신탁이 해지가 됐다는 표현이 첫째 줄에 나오고 있죠. 이거 자체가 명의 신탁이 유효였었다는 걸 반증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해지가 됐고 신탁자한테 등기 넘어갔을 때 시효 완성자가 신탁자 상대로 시효 완성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 맞습니다. 자, 5번 시효기간 만료 후에 을 명의로 등기가 격려되지 않았습니다. 이때 갑이 을한테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즉 20년간의 사용료 달라고 하는 거죠. 이건 안 됩니다. 어차피 등기를 하면 시효 완성자 명의로요. 등기를 딱 격려하게 되면은 20년 전으로 돌아가죠. 소급해가지고 소유권을 취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과거 20년 동안에 내가 했던 점유는 내가 내 땅을 점유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사용료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정답 1번. 47번이요. 부합 문제입니다. 틀린 것은. 갑소유 토지를 을에게 임대했고요. 그리고 병이 을 승낙을 받아서 땅에다가 나무 심었어요. 자, 지금 현재 땅이 누구 거죠? 갑 거죠? 갑 땅. 그럼 을은 뭐예요? 임차인이죠. 땅 빌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병이 임차인 승낙받고 나무 심었잖아요. 이러면은 부합됩니다. 나무가. 만약에 갑한테 승낙받아서 나무 심었다면은 부합이 안 될 수도 있겠는데 임차인한테만 승낙을 받은 거잖아요. 부합이 됩니다. 자, 이때 병이 갑을 상대로 수목 소유권 주장을 할 수는 없다. 맞죠? 2번 을이 권한 없이 갑 소유 토지에 잣나무를 식재했어요. 그럼 잣나무 누구 거예요? 갑 거죠. 지금 무단 식재한 거죠. 나무가 갑 거예요. 그럼 잣이 누구 거예요? 갑 거죠. 나무가 누구 거? 갑 거. 그럼 그 나무에 있는 잣은 누구 거? 그것도 갑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잣나무가 갑 거고 잣도 갑 거예요. 그죠? 네, 잣도 갑 거지. 근데 잣을 지금 을이 뭡니까? 뭐 자기가 수확했대잖아요.
그럼 갑이 돌려달라고 하는 거지. 잣이 누구 거니까? 내 거니까. 그죠? 내 거니까. 자, 토지가 갑 거고 여기에 을이 나무를 심었는데 권원을 가지고 심은 게 아니라 무단 식재를 한 거죠. 무단으로 식재. 근데 그것이 잣나무였다. 무단으로 잣나무를 식재했기 때문에 이 잣나무 자체가 토지에 부합된다. 부합. 나무가 이제 이렇게 부합이 된 거니까 잣나무의 소유권은 갑한테 귀속된다는 거죠. 그래서 잣나무가 갑 거기 때문에 잣도 갑 건데 그 잣을 을이 가져갔죠. 그러니까 갑이 그 잣을 돌려달라고. 응? 잣을 가져와라. 반환을 하거라. 반환 청구. 좀 하겠다는 거잖아요. 된다 안 된다? 된다. 잣이 갑 거예요 지금 이거. 갑은 을에게 잣에 대한 소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라고 해야 됩니다. 2번 정답이죠. 자, 3번은 갑 토지에 을이 무단으로 농작물을 경작했습니다. 자, 무단으로 경작을 했다고 해도 어쨌든 농작물은 경작자 거죠. 그러니까 농작물은 을에게 있고 소유권이. 자, 그리고 갑은 농작물에 대해서는 소유권 주장을 못 하겠지만 을이 토지 사용한 거 맞죠? 그럼 사용료 달라고 할 수 있죠. 임대료 내라 그러면은 맞는 말. 자, 4번입니다.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신축한 건물입니다. 무단으로 신축했든 뭐 권한을 가지고 신축했든 건물은 토지에 부합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죽었다 깨어나도 부합이 안 됩니다. 토지라는 물건하고 건물이라는 물건은 완전히 별개죠. 등기부도 따로따로죠. 토지 등기부 따로, 건물 등기부 따로입니다. 따로. 자, 5번 건물의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이 된 경우에 기존 건물 경매 절차에서 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았습니다. 자, 일단 첫째 줄에 부합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니까 부합물이죠. 그러면 건물 경매될 때 부합된 부분도 같이 경매가 되죠. 그러면 경락인은 부합물에 대해서 소유권 취득을 하는 거다, 못 하는 거다? 하는 거다. 평가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취득을 하는 거다. 맞는 말이죠. 정답은 2번이었어요. 자, 좋습니다. 이제 49번으로 넘어가요. 자, 49번에 보시면은 갑은 5분의 3, 을은 5분의 2 지분으로 X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갑의 지분을 보면서 과반수 지분이다 라는 걸 파악을 하시고요. 1번 갑이 을과 협의 없이 X 토지를 병에게 임대했어요. 문제 있어요, 없어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갑이 뭐기 때문입니다. 과반수 지분권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 소수지분권자 을이 임차인 병 상대로 해서 토지 인도시키라고 청구할 수가 없죠. 병은 할 수 있는 건 사용료 받아낼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사용료도 병한테 달라고 하면 안 되죠. 갑한테 사용료 달라고 해야 됩니다. 자, 2번 갑이 을과 협의 없이 X 토지를 병에게 임대했습니다. 역시 전혀 문제 없다. 이때 병은 을의 지분에 상응하는 차임 상당액을 을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는 없죠. 병한테는 그럴 의무가 없고 이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갑이 지고 있는 겁니다. 갑이 사용료를 줘야 돼요. 자, 3번입니다. 갑이 부정한 방법으로 X 토지 전부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단독 명의로 했습니다. 이때 비록 부정한 방법으로 단독 명의 등기를 했지만 갑도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갑이 단독 명의로 등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자, 단독 명의 등기를 했을 때 갑이 가지고 있었던 5분의 3의 지분 그 범위에서는 등기가 유효라고 해야 되는 거죠. 지분이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이 동의하지 않은 나머지 을의 지분 5분의 2에 해당하는 거
요 부분이 무효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을이 갑에게 등기 말소 청구할 때 전부 말소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그죠? 5분의 2만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을은 자신의 지분에 관해서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그럼요. 자, 4번입니다. 을은 갑과 협의 없이 X면적 5분의 2에 해당하는 특정 부분을 배타적 사용수익. 자, 배타적 사용수익은 과반수 지분권자가 하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을은 소수 지분권자죠. 배타적 사용수익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너는 그러면 안 되지. 4번 정답입니다. 5번 무가 X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이때 을은 자신의 지분에 대응하는 비율 한도 내에서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는 돈 달라고 청구를 하는 거죠. 돈 달라고. 전부 다 달라고 못하죠. 즉 이거는. 그죠? 자신 비율 한도 내에서만 할 수 있다. 맞습니다. 정답은 4번이지요. 자, 다음 이제 51번으로 넘어갑니다. 지상권 문제입니다. 틀린 것은 1번에 지료 지급하는 거는 지상권 요소가 아니죠. 그러니까 무슨 지상권도 성립된다? 무상지상권. 그죠? 무상의 지상권도 성립이 되는 것이다. 맞습니다. 자, 2번입니다. 지상권 설정 계약 당시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 없더라도 지상권 유효하게 성립될 수 있죠. 왜냐하면은 어차피 지상권의 객체는 토지죠. 그러니까 지상물이 없어도 된다는 거지. 3번 지상물이 멸시라면 존속기간 만료 전이라도 지상권이 소멸하나요? 아닌데요. 지상권 소멸 안 하는데요. 지상권이 소멸하려면 뭐가 멸실해야 돼요? 땅이 멸실해버려야지. 땅이 뭐 멸실이 됩니까? 그죠? 3번 틀린 거죠. 자, 4번입니다. 저당권 담보가치 확보를 위해서 무상의 지상권을 설정했다. 공짜 지상권이죠. 근데 담보가치 확보를 위해서 지상권 설정받은 거니까 이거 지금 담보 목적 지상권이고 사용료 안 내고 있고 나중에 누가 건물 지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철거 청구하려고 하는 거죠. 자, 갑이 나대지를 가지고 있었고 이 나대지를 담보로 제공할 때 을이 나대지의 저당권자예요. 근데 이 나대지 위에다가 갑이나 제3자가 건물을 지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때 이 저당권자가 이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까지 설정을 받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상권 등기를 해놓는 거죠. 이거는 사용수익 목적이 아니라 담보 목적으로. 그럼 담보 목적으로 지상권 등기를 한 거니까 당연히 약정할 때 유상으로 해요? 무상으로 해요? 무상으로 하고 따라서 다른 나머지 제3자가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했어요. 얘가 무단으로 사용을 하고 있을 때 지상권자로서 무단 사용한 제3자한테 사용료 달라고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이거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왜 안 되죠? 지도 안 내니까. 지도 사용료 안 내고 있죠? 근데 남한테 사용료 달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무단 사용을 A가 했을 때 얘한테 사용료 누가 달라고 해야 돼요? 갑이 달라고 해야 돼. 갑이 사용료 내놔라 그래야 되지. 너는 니도 안 내잖아. 니도. 지도 안 내면서 사용료 내놔라. 그건 안 맞다는 거죠. 만약에 이 제3자가요. 여기다가 무단으로 건물을 지으면 자, 무단으로 건물을 이렇게 지어버리면은 담보 가치 확보가 안 되니까 이 담보 목적의 지상권을 가지고 철거 청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사용료를 달라고 하는 거는 이제 논리적으로 안 맞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채무자 갑쪽에서 을한테 변제를 다 하면 이렇게 돈을 다 갚아버리면은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서 을의 저당권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말소 등기 없이 담보 목적으로 했던 지상권도 다 없어집니다. 자, 그래서 일단 4번 같은 경우는 지금 토지의 불법 점유자를 상대로 임료상당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고요. 그리고 5번은 피담보 채권 소멸, 그로 인해서 지상권도 다 소멸. 이런 걸 뭐라 그러죠? 부종성. 그렇죠. 부종성. 맞아요. 3번 정답입니다. 자, 다음 53번으로 넘어가세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입니다. 53번. 자, 일단 문제 속에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고 했으니까 토지 건물이 동일 소유자였다가 달라졌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뭐 때문에 달라진 거예요? 매매죠. 그렇죠? 매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매매 기타 사유로 인해서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진 거죠. 자, 보겠습니다. 1번부터 미등기 건물을 소유하기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성립할 수 있다. 맞나요? 건물이 미등기라도 무허가라도 상관없죠? 요건을 갖추면은 법정지상권 성립됩니다. 자, 2번 같은 경우는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상태를 말하는 거죠. 자, 토지하고 건물이 둘 다 갑거였고, 자, 토지 소유자 갑, 그리고 건물도 갑거였다. 이렇게. 자, 요런 상황에서요. 갑이 여기서 건물만 을한테 팔아요. 그러면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건물 소유권이 을한테 넘어가게 되면은 매매를 원인으로 토지하고 건물하고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뭐 별 특약이 없었다면은 이 건물주 을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취득을 하는 건데 이 갑과 을은 매매 계약을 하면서 더불어서 을이 내가 이제 건물을 소유해야 되니까, 근데 남의 땅 위에 건물을 소유하는 거니까 토지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하자는 거예요. 굳이 토지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하겠다는 거는 지상권자로 토지 쓰겠다, 임차인으로 토지 쓰겠다. 임차인으로 토지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 자체가 취득할 수 있었던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포기하겠다 라는 취지로 봐버린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포기하였다고 볼 수 있다. 자, 3번입니다. 토지 매수인이 이전 등기하지 않았던 상태에서 매도인의 승낙받아서 건물 신축했고 계약이 해제가 됐습니다. 자, 요거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자, 토지가 갑거였고, 그리고 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을이 있습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자, 그런데 아직 토지에 대해서 등기를 경료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럼 현재 토지 소유자가 누군 거죠? 갑인 거죠, 갑. 요 상황에서요, 을이 갑한테 승낙을 받아서 제가 일단 여기다 건물부터 일단 지을게요. 급하니까 을이 건물을 지었던 거예요, 이렇게. 그럼 건물은 을이 지은 거니까 을 거겠죠? 근데 등기를 받지 못했던 상황에서 결국 이 토지 매매 계약이 해제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을이 낙동강 오리알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건물 부셔지면 안 되니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했던 사건이에요. 근데 안타깝지만 토지는 원래부터 지금까지 누구 거였다? 계속해서 갑 거였다는 거죠. 건물은 을 거였죠. 그러니까 토지 건물이 애초에 동일인이었던 적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상권 된다 안 된다 이거 안 된다고 했던 거예요, 요건상. 자, 그래서 지금 매수인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땡이죠. 3번 정답입니다. 자, 4번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이 개축됐어요. 건물이 개축되거나 뭐 증축되거나 뭐 철거되거나 이거는 지상권하고는 상관이 없죠. 맞나요? 지상권은 어디 있으니까? 땅에 있는 거니까. 건물이 뭐 이렇게 개축된 거랑 상관없, 소멸하지 않는다. 자, 5번입니다. 동일인 소유, 토지 건물이 매매로 소유자가 달라지게 됐다. 근데 당사자가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합의했다. 이게 지금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배제 특약 들어간 거죠. 이러면 지상권 성립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왜냐하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임의규정이거든요. 네,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 배제가 됩니다. 네, 정답은 3번이에요. 55번으로 내려갑니다. 지역권의 불가분성 문제입니다. 틀린 것은 1번에 요역지가 공유예요. 이때 공유자 한 사람이 그 지분에 관해서 지역권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지역권이라는 거는요, 요역지가 공유일 때 단독으로 가지는 게 아니죠. 지역권은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항상 땅에 있다. 지역권은 땅에 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요역지가 있고 그리고 승역지가 있을 때 편익받는 요역지 그리고 편익을 제공하는 승역지. 그런데 요역지를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다면 갑이 됐든 을이 됐든 지역권을 단독으로 가지는 게 아니고 지역권은 땅에 존재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공유자 중 한 사람이 나 지역권 혼자서 없애버려야지, 내 지분에 상응하는 지역권을 없애버릴 거야, 소멸시키기. 이거 되는 거다 안 되는 거다? 이거 안 되는 거다. 이런 거는 안 됩니다. 지역권 소멸시키겠다, 땡, 안 된다. 자, 그래서 일단 1번 지문은 맞는 지문입니다.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자, 2번입니다. 승역지가 분할됐네요. 승역지가 뭐가 됐어? 분할됐어. 이게 분할돼 버린 거죠, 이렇게. 자, 승역지가 이렇게 분할이 되더라도 지역권에 영향 없습니다. 지역권자들은 여전히 이렇게 다니시면 된다는 거죠. 승역지 소유자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계속 존속하고 있다. 이런 걸 불가분성이라 그러죠. 자, 3번 공유자 한 사람이 지역권 취득을 했다. 그러면 다른 공유자들도 함께 취득. 4번 취득 시효 중단이죠. 이거는 한 명만 하면 돼요? 전원에게 다 해야 돼요? 전원에게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1인에 대한 취득 시효 중단은 다른 공유자들한테까지는 효력이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자, 5번은 공유자 1인에게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생겼습니다. 자, 소멸시효 중단이라는 것은 한 명만 중단시키면 돼? 다 중단시켜야 돼? 한 명만 중단시키면 돼. 그렇기 때문에 그 효력이 다른 공유자 전원에게 미쳐요, 안 미쳐요? 미치지. 한 명만 하면 되는 건데 미치지 않는다, 땡. 5번 정답. 미치죠? 예, 미치죠. 취득 시효의 중단. 취득 시효를 중단시키는 거를 한 사람한테서 한 사람에게. 1인에 대한 취득 시효의 중단. 이거는요, 다른 공유자들에게 다른 공유자에게 그 효력이 미쳐요, 안 미쳐요? 안 미치죠. 안 미치죠. 그러니까 효력이 안 미치기 때문에 전원에게 중단시켜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그죠?
근데 그 반대로요.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 중단은 한 명만 중단을 시켜도 충분하고 그 1인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이 즉 다른 공유자들에게까지 효력이 미친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효력 미침. 그러니까 소멸시효 중단은 전원이 할 필요가 없고 한 사람만 해도 충분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이 5번이고요. 5번. 자, 다음 이제 57번으로 넘어갑니다. 전세권 문제죠. 자,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드린 겁니다. 자, 1번에 목적물 인도가 나오죠. 인도. 목적물 인도시키는 거는 전세권 요소예요? 요소가 아니에요? 요소가 아니죠. 전세권 성립 요소가 3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계약을 해야 된다. 두 번째, 전세금 줘야 되고, 세 번째가 뭐예요? 등기. 맞습니다. 인도는 요소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존속기간은 10년 못 넘긴다. 맞는 말. 2번, 최단기간. 그리고 법정갱신 이런 것들은 건물 전세에만 인정되는 제도들입니다. 자, 3번입니다. 기간 만료로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면은 용익 물권적 권능은 다 싹 끝나버리는 거죠. 맞는 말입니다. 자, 4번입니다. 건물 전세권이 법정갱신이 됐습니다. 이때 등기를 해야 주장할 수 있나요? 아니지. 등기 안 해도 되잖아요. 왜 등기 안 해도 돼요? 법정이라서. 법정. 그죠? 4번 정답이지. 4번. 5번입니다. 처분금지 특약. 이렇게 당사자가 했던 특약을 제3자한테까지 주장하고 싶으면요. 등기가 돼야 됩니다. 하여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맞습니다. 정답은 4번이죠. 자, 다음 문제는 이제 59번입니다. 자, 갑은 을 소유의 건물의 일부인 X 부분에다가 전세권 설정을 받았습니다. 그럼 일단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건물이라는 단어부터 잘 봐야 돼요. 아, 이게 지금 건물 전세구나. 누가 전세권자죠? 갑. 그리고 일부라는 단어도 봐야 되죠. 아, 일부 전세니까 뭐가 안 되죠? 일부 전세니까 뭐가 안 된다? 경매. 그죠? 전부 경매. 목적물 전체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하겠다. 그거는 안 된다는 거지. 물론 임의 경매 말하는 거죠. 자, 단 목적물 전부에 대한 뭐는 가능하죠? 우선 변제. 전부에 대한 우선 변제 받는 것은 가능하다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1번 갑이 그 건물 성질에 의해서 정해진 용도에 따라서 사용 수익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거는 전세권자가 의무를 위반하는 겁니다. 그러면 설정자 쪽에서 나가라고 할 수 있죠. 소멸 청구 할 수 있다. 1번 바로 정답이죠. 자, 2번입니다. 법정갱신될 때 존속기간 1년입니까? 아니죠. 뭐라고 해야 되죠? 정함이 없다. 맞습니다. 정함이 없다. 자, 3번 전세기간 중 건물 소유권이 병에게 이전됐습니다. 이때 을하고 병하고 연대해가지고 반환 채무 부담. 말도 안 되죠.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었잖아요. 자, 을 소유 부동산의 갑이 전세권자다. 그럼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는데 원래 그 채무를 을이 지고 있다가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니까 보증금 반환 채무가 승계되죠. 그죠? 설정자 지위가 승계되듯이 보증금 반환 채무도 병에게 승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채무가 승계되는 이유는 전세권자가 뭐 가지고 있으니까? 대항력이요.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지위 승계가 되고 채무 승계가 되는 겁니다. 연대하지 않습니다. 틀렸다. 자, 4번입니다.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에 갑이 점유 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갑은 누구죠, 지금? 전세권자잖아요. 전세권자는 목적물 점유한다, 점유 안 한다? 점유하죠. 전세권자도 점유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유 보호 청구권 행사도 돼, 안 돼? 되는 거지. 그러면 지상권자도 점유 보호 청구권 돼요? 되죠. 소유자도 점유 보호 청구권 돼요? 네, 점유하니까. 유치권자는요? 예, 되죠. 이해되세요? 되죠. 지역권자는요? 걔는 안 되지. 걔는 뭐 안 하니까? 점유 안 하니까, 지역권자는. 저당권자는요? 안 되지. 걔는 점유 안 하니까. 그죠? 뭐 소유자, 뭐 전세권자, 뭐 지상권자, 유치권자. 이런 애들은 다 점유까지 하는 애들이니까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라고 해야죠. 틀렸다. 자, 5번에 존속기간 만료 시 갑이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면은 전세권에 기해서 전체 경매 신청 안 되죠. 일부 전세니까 전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우선 변제 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을 1번으로 처리하시고요. 조금 쉬었다가 61번부터 보겠습니다.